안녕하세요. 안전한 교실 평화로운 학급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 한산초등학교 교사 이진우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키워드, 교실 문제 해결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실은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죠. 갈등의 어원은 칡 줄기와 등나무 줄기의 자리 싸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칡 줄기와 등나무 줄기가 함께 있는 곳은 반드시 충돌이 생겨서 이를 갈등이라고 하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교사에게 참 피곤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의 갈등을 피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학습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교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급의 긍정적인 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사가 친절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겠죠. 앞의 2시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째와 4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적용해서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삼각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삼각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그 학생 앞으로 와서 새치기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새치기를 당한 학생은 화가 났고 새치기한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새치기에 뒤로 가? 그러나 그 정도 말에 뒤로 갈 학생이었으면 애초에 새치기도 하지 않았겠죠. 계속 버티고 비켜주지 않자 학생은 역시 교사에게 옵니다. 선생님, 제가 새치기 했는데 안 비켜줘요. 이때 교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야, 새치기한 땡땡이, 뒤로 가. 그렇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생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요. 해당 학생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모든 학생의 답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 학생은 선생님, 제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쁜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 학생은 다릅니다. 제 자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은 불쌍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B 학생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충분히 들어주거나 B 학생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학생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누가 먼저 그랬어? 라는 질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꾸
교실에서 교사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소연합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가 기꺼이 교실 내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사 개인의 방식대로 해결할 때 학생은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배우게 되죠. 바로 교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실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너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방임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위의 상황에서 학생에게 되묻습니다. 야, 너 새치기 당해서 정말 속상하겠다, 그치?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은 당황합니다. 고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담임 선생님은 모두 말만 하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갑자기 학생에게 해결 방법을 물어봤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혼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시 답합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볼래? 다시 깊은 고민에 빠진 학생은 제가 뒤로 가고 저한테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생각이야. 네가 가서 한번 말해볼래?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다시 당황합니다. 내가 해결 방법까지 생각해서 말했으면 교사가 그 방법대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눈짓합니다. 가봐. 이렇게 학생이 직접 가서 새치기 한 학생에게 너 나한테 사과하고 뒤로 가줄래? 라고 말하면 그대로 해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아까 비켜주지 않았던 학생이 왜 지금에 와서야 비켜주냐고요? 자, 새치기를 한 학생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그 학생의 모든 관심은 교사와 새치기를 당한 학생이 함께 나눈 대화 그리고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참 교사와 대화를 마친 학생이 돌아와서 사과하고 뒤로 가줄래?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또 교사가 이들의 뒤에서 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면 이 학생은 부담스러운 거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실 문제를 배움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의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실에서 활동을 하다가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저는 왜 교실에서 욕을 해? 또 그럴 거야? 라고 혼내기보다는 땡땡아 실수한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실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실수 활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실수한 경험을 나누고요. 이 경험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쾌한 감정을 형성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돼. 라는 새로운 관념이죠. 교사는 실수를 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바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혼내는 대신에 너 실수했구나 라고 말하면 학생은 쉽게 인정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정하면 사과까지도 한 번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결과 책임 있는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비속어 사용을 예를 들면 다음에는 욕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하고 바로 마무리를 하려는 거죠. 이때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한다는 말 좋다. 근데 앞으로 얼마 동안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지켜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음에는 선생님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문제를 실수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운용법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 4단계인데요. 문제 해결 4단계는 문제에서 물러나기, 문제에 대해 서로 정중하게 이야기하기, 해결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도움 요청하기로 진행됩니다. 두 학생이 갈등이 생겨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의 경험으로는 첫 번째 단계, 즉 문제에서 물러나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학생이 직접 마주보지 않도록 양쪽 손에 각각 학생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아직 학생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으면 감정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중하게 이야기 나누고 좋은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사가 도움을 주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 방법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때 꽤 유용합니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고 있을 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역할극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익숙한 그림입니다. 프로이트의 초자, 자, 그리고 이들을 표현한 그림과 유사하죠. 이 행동 빙산 이론은 아들러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루돌프 드라이커스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다시 같은 행동을 할 테니까요. 이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문제 행동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A 학생은 수학이 너무 싫고 지겨워서 수학 시간에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B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수업을 듣기 싫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A 학생에게는 수학에 흥미가 생기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고 B 학생에게는 어떤 내용을 주는 것보다는 학생과의 관계 개선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듯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급 긍정훈육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드라이커스의 이론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 행동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 끌기, 반항, 보복, 무기력 4가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각각은 단계가 있는데 무기력으로 갈수록 문제 행동이 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행동 수정의 목표는 학생의 문제 행동 단계를 아래로 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각 단계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나친 관심 끌기는 교사가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힘의 오용, 즉 반항은 우리가 흔히 사춘기에 볼 수 있는 반항적인 모습들이고 보복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를 저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교사가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력은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각 단계의 특징으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나친 관심 끌기부터 힘의 오용, 보복, 무기력까지 감정 부분을 쭉 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모두 체크합니다. 만약 이 감정들이 4개 중 하나의 영역에만 몰려 있다면 학생의 목표는 그 영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드라이커스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교사의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만약 이 감정이 4개 중 2개 이상의 영역에 걸쳐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난 다음 어떻게 지도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는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마! 라고 같이 소리칠 수도 있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가까이 가서 학생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사의 지도에 따른 학생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를 들어 소리 지르지 마! 라는 교사의 지도에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혹은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2번째입니다. 먼저 확인한 교사의 감정과 2번째 확인한 교사의 지도에 대한 학생 반응, 이 2가지가 일치하는 영역이 바로 학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학생의 목표에 맞는 지도 방법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긍정훈육법 중 선택하셔서 지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가지를 선택하셔서 하루에 2번 이상 2주 정도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선택하시는 방법도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법보다는 학생이 쉽게 받아들이고 교사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교실, 평화로운 학급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루돌프 드라이커스의 말처럼 전문성을 갖고 학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